한쪽이 너무 집착하고 한쪽이 거의 뭐 스토커 수준이다. 그런 불륜관계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상대방이 나 이제 헤어져야지 하는데 연락을 또 끊으면 회사 앞에 찾아와 있고 집 앞에 찾아가고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불륜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협박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제가 사건을 진행할 때 보면 이들이 10년 만난 사이도 있고 만난 지 한 달 만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얼마간 만났던 걸 이제 한번 원고가 용서해줬는데 또 만나는 걸 걸리는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경우들도 뭐 좀 짧진 않고 그렇습니다. 케이스마다 다 달라요. 일단 불륜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상대방을 일단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불륜할 적당한 상대방을 찾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유혹을 하고 두 사람 간에 만나자가 상호 합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과정이 간단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연애를 한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처음에 뭐 만나고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이 사람 괜찮네라고 나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어떤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고 하기까지 그게 간단치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불륜을 시작했을 때 이 관계를 굳이 짧게 가져가자라고 할 실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나 그래도 혼인관계 유지 잘하고 있었는데 내 아내랑 남편이랑 계속 잘 지내고 싶은데 이런 관계에 빠지면 안 되는데 지금 내 감정이 어쩔 수 없네 이런 거가 아니라면 내가 가정도 계속 유지하고 불륜도 계속 유지해야지 라고 하면 사실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되는 게 불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훨씬 좋거든요. 안정적으로 오래 지속하는 게. 그런데 특별히 이 불륜 관계가 빨리빨리 끝나는 거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불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는 늘 새로운 게 제일 좋아. 새로운 사람 만나고 나 어차피 한번 태어난 거 막 즐기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게 목표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불륜 관계를 그렇게 오래 가져가지 않죠. 근데 사실은 그 불륜 관계를 빨리빨리 끝내는 사람들은 본인이 별로인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은 상대방도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이 불륜 난 별로네 라고 그러면서 빨리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고 싶고 새로운 사람 계속해서 만나고 싶고 나는 그게 마치 트로피이고 메달이고 막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오픈 채팅방에 다 그런 사람들 가득 있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랑 잘 맞는 사람 한 명을 만나면은 그 관계를 쭉 가져가려고 해요. 자기랑 잘 맞는 사람 다시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걸 굳이 막 바꿔가면서 막 이렇게 할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고 별로 좋을 게 없단 말이에요. 또 맞춰가야 되고 저 사람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적당히 알려줘야 되고 근데 이 과정들이 다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고 한 과정들인데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짧게 연애를 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서 즐거움을 얻는 경우가 많은 거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륜이잖아요. 불륜이면은 사실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찜찜하잖아요. 찜찜한데 상대방이 뭔가 매력이 일반적인 관계보다 훨씬 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야지 계속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격이 안 좋다? 그러면 사실은 이 관계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게다가 들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성격이 안 좋고 욱하고 이런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 가정과 나의 사회생활 이런 게 다 어떻게 흔들릴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약에 만난다라고 하면 좀 빨리빨리 끝나죠. 그러니까 성격을 우리가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성격이 안 좋다는 거를 우리가 확신하기까지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런 측면은 있지만 뭐 좋은 측면도 있으니까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외모가 아주 훌륭하거나 아니면 돈을 아주 잘 쓴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재미있다거나 뭐 이러면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나기 시작했는데 성격이 너무 안 좋아. 막 소리 지르고 욱하고 막 협박하고 막 그런다. 그럼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 너무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근데 보통 그런 사람들이 또 참을성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성격이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끝나죠. 연애는 오히려 그런 측면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상대방의 성격이 좀 안 좋지만 다른 매력이 많다. 근데 난 꼭 결혼을 해야겠다. 그러면 감수하고 결혼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불륜은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감수할 실익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빨리빨리 끝나요. 유부남 유부녀들은 스킨십이 훨씬 빠릅니다. 내가 상대방한테 어떻게 보여야지가 우리가 일반적인 연애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유부남 유부녀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자기의 가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은 밖에서 누군가를 좀 만나서 놀고 싶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만나가지고 바로 스킨십을 시작하고 거기에서부터 사귀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랑도 해보고 저 사람이랑도 해보고 쟤랑 하니까 좋더라 뭐 이런 이야기 막 서로 공유하고 그렇게도 해요.
짧게 끝나는 관계에서 선물을 해주는 거는 만나기 위해서 선물을 해주는 경우죠. 만남을 가지고 나서는 사실은 막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선물을 한다? 그건 계속 만나려고 하는 거죠. 짧게 만나는데 원나잇 하는데 무슨 선물이 원나잇 이후에 필요하겠어요? 원나잇 전에 필요한 거지. 길게 만나는 그 불륜이랑 비교를 굳이 해보면은 그걸 단순히 선물이랑 비례한다라고 생각하기도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냥 불륜 관계가 길게 가는 거는 되게 특별한 아주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고 해도 서로 불륜 대상을 다시 찾기 귀찮은데 이왕 시작은 했고 뭐 그렇게 연락 많이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길게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부부들 중에서 관계 좋은 부부들 보면 주말 부부에서 관계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장기 연애하는 커플들 보면 서로한테 관심이 없어서 우리는 딱히 싸우지 않고 그래서 오래 사귀고 있다 뭐 이런 커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도 불륜이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짧다 길다 이게 선물에 비례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한쪽이 너무 집착하고 한쪽이 거의 뭐 스토커 수준이다. 그런 불륜 관계는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스토킹을 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스토커스러운 면을 좀 탑재하고 있거든요. 한쪽이 집착을 하고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나 이제 헤어져야지 하는데 연락을 뚝 끊으면 회사 앞에 찾아와 있고 집 앞에 찾아가고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집에 찾아가서 뭐 예를 들면은 배우자가 집에 없는 시간을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그 집 찾아가서 막 문 두드리고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스토킹을 당하고 막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게 다 협박인 거거든요. 이 사람은 내 배우자에게 알려지는 게 두렵지 않구나. 그리고 그 상황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그 관계를 지속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불륜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협박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이쪽에서 막 이렇게 스토킹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내가 헤어져라고 하면은 이제 이쪽에서는 이게 안 통하네 그러면 다른 거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 통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최대한 협박을 해가지고 관계를 지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 헤어져서 1년, 2년 더 관계 지속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케이스에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어디에 도움을 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배우자한테 알리면은 되는 건데 배우자한테 알리면은 배우자가 알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협박할 거리 자체가 남아있질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자기 가족 완전 깨지니까 알릴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게 통한다는 걸 잘 알게 돼요. 협박을 하고 스토킹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케이스들은 꽤 있는데 결국 협박을 하다가 상대방 배우자한테 직접 연락하고 폭로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폭로해버리면 이제 더 이상 협박거리가 남아있지 않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상대방을 쥐고 흔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폭로 직전까지 가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그냥 연락만 하는 거예요. DM 보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누구씨 배우자 되시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배우자가 당연히 이거 뭐야? 나한테 이런 게 왔네 라고 해서 자기 배우자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너무 무서운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한다고? 진짜 안 무서운가 보네? 진짜 폭로를 하려고 하나 보네? 그럼 또 가서 달래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화해하고 그러면서 점점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 되게 많아요. 오래가는 연인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너무 서로에게 집착하지 않는 게 사실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일상을 너무 방해하지 않고 가정과 직장 생활과 그 각자의 그 개인 사생활 그런 영역들 있잖아요. 그런 영역을 서로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고 그러면은 서로 안정감을 느껴요. 그러면서 오래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을 찾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찾았는데 그 사람이 나랑 지내는데 아무런 불만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서 특별히 내가 집에 있는 시간이나 뭐 이럴 때 연락 안 하고 그런 뭐 어떤 배려를 해준다 하면은 사실상 이 불륜하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대상자를 찾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오래가요. 오래가는 불륜 관계는 막 10년, 20년도 가거든요.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반쯤은 그냥 절친인 거고 반쯤은 애인인 거죠. 내 속마음도 털어놓을 수 있고 편하게 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한테 잔소리 많이 하지 않고 가끔 도파민도 채울 수 있고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아주 이상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가정도 있고 애인도 있고. 그러면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 상간 사건을 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꽤 오세요. 자식들이 먼저 이 내용을 접하고 자녀들이 증거를 찾아가지고 오는 경우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관계들을 보면 최근에 만난 관계들도 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만났었던 그런 관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랫동안 발각되지 않았다는 거, 오랫동안 티가 별로 안 났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가정에 있는 그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은 아예 서로 터치하는 것 자체를 별로 안 하는 그렇게 존중을 해줬던 상대를 믿었던 그런 사람일 가능성도 있지만 꽤나 이제 가정에 있을 땐 가정에 충실해도 별 문제 없을 정도로 이 둘의 관계가 각자의 영역을 딱 이렇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그런 관계일 가능성도 높아요.
불륜 대상자를 찾는 게 쉽지 않으니 짧게 끝나는 불륜은 사실은 새로운 사람을 늘 만나고 싶고 거기서 도파민을 얻는 그런 성향의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냥 무난히 또는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불륜을 한다고 해도 길게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발견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꽃같이 사랑을 했다가 금방 시들해지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들이 아무 손해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관계를 몰래 지속할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괜히 길게 가는 불륜 관계를 만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배우자의 불륜을 발견을 했다라고 하면은 조속히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시고 상간소송을 진행을 하시는 게 배우자가 가정에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